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5번째입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다 넘어갔고요. 이제 뭐 쉬운 것들입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좀 이 와중에도 계속 이제 좀 쉽고 쉬운 것들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이제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파트 되겠습니다. 확률의 뜻과 성질, 확률의 계산, 확률의 정의,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과 성질에 계산, 정의, 기본 성질 들어가 있고 계산에 당연히 기본 성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그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확률 구하는 방법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려서 계산하는 걸 내용으로 넣고 있죠. 그리고 우린 그걸 할 거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앞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건 기본 바탕, 베이스로 깔아놓되 웬만하면 그 내용을 좀 최대한 적게 놓고 전체 중 사건이 일어나는 그 비중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요 기출문제 보면 좀 더 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테이블 위에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10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을 허락해서 카드 3개를 뽑아 더했을 때 홀수일 확률은요 라고 하는데요. 카드를 뽑아서 보고 다시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카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을 때 그것들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요. 확률의 률이라는 건 비율입니다. 물론 우린 그렇지 않아도 확률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정의나 뜻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확률 구하라 그러면 전체 중에 이게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 알 거예요. 자, 이 10가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를 3번 뽑을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10, 10이 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0, 1000가지가 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중복을 허락해서 카드 3개를 뽑았을 때 그때 더했을 때 홀수가 돼야 돼요. 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를 더하거나 홀수, 짝수 더하거나 짝수, 홀수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러면 홀수랑 홀수, 짝수밖에 안 되겠네요. 나머지 짝수도 안 될 테니까. 자, 그러면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일까요? 5 곱하기 5 아닐까요? 5 곱하기 5 이게 홀수 아닌가요? 그 다음에는 또 홀수 짝수는요. 홀수 짝수는요. 이것도 홀수 5개, 짝수 5개겠죠. 근데 이게 홀수가 맨 앞이 아니라 두 번째 홀수도 있고 세 번째 홀수도 있으니까 이 5 곱하기 5는 총 3번 있겠네요. 여기 한 번에 여기 3번이니까 총 몇 번 가요? 4번 가겠죠. 125 곱하기 4는 500이네요. 500. 125 곱하기 4는 500이네요. 1000분의 500입니다. 확률은 몇이죠? 5번이죠. 자,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꼭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확률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비중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홀짝입니다. 카드가 10장이 있고 1부터 10까지 있으면 홀짝의 수량이 어때요? 공평하죠? 홀짝의 수량이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카드를 뽑을 때 몇 장을 뽑든 결과물은 홀이 나올 것과 짝이 나올 것을 묻고 있는데 홀이 나올 때와 짝이 나올 때는 어때요? 절반이 홀이고 절반이 짝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공평하게 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반의 상황인 절반인 홀수는 2분의 1이겠죠. 우린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해서 푸는 걸 배우는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은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면 계산을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개념 78, 확률의 뜻과 성질인데요. 뜻이든 정의든 결국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해야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 구해서요. 그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올리는 걸 우리는 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나왔냐면 확률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확률을 알겠지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할게요.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퍼센트를 구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요. 확률은 영어로 P로 쓰지만 이 P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퍼센트예요? 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분명 있단 말이죠. 뭐 당연히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만은 또 극단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야 또 이때 또 강의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확률은 P라고 하는데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probability.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착각만 안 하시면 되냐면 확률은 아마 아시겠지만 퍼센트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률은 그냥 분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100%라는 표현 안 쓰는 거죠. 퍼센트가 100분의잖아요. 그래서 확률은 최고가 1이고 최저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쓸 때에는 이렇게 분수로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분수로 썼죠? 확률은 분수로 써주는 겁니다. 전체 분에 일어나는 상황을요. 주사위 던질 때 3의 눈은 하나니까 6개 중에 1. 이렇게 3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6개 중에 나머지 5개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퍼센트로 안 쓴다고 했으니까 최소는 0, 최대는 1로 쓰시면 되겠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확률은 절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0%를 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나는 120% 확신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인 거죠. 헛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 확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이제 저기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0부터 1 사이에요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항상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진짜 별거 아닌 말 같지만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우리는 항상 반대편을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쪽의 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일어나는 걸 계산해봐 라고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대편도 생각해보고 반대편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냐면 그쪽을 택하라는 거죠. 제가 제일 앞에서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이 문제도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짝수의 상황은 어떻지? 라고 생각해보면 같거든요. 홀짝은 원래 반반이잖아 인 거예요. 게다가 숫자도 1부터 10까지 정확히 홀짝이 반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과 반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나머지 반대편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 좀 나올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116번 볼게요. P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 하자. 이제 그냥 이런 기본적 이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1을 넘길 수는 없어. 그죠? 확률은 맥스가 1인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0이야. 그쵸? 확률이 제로인 겁니다. 경우에 따라 제로가 될 수 있어. 그쵸? 제로인 상황도 있는 거죠. 확률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있는데 동시에 미국에서 내가 목격될 확률 제로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확률은 빼기 1부터 1 사이예요. 이 말은 틀렸죠? 확률은 0부터 1 사이인 겁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이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그래요. 이겁니다. 퍼센트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79번 개념. 확률의 계산인데요. 뭐 계속 똑같을 것 같은데 확률을 하나로 따지는 거 말고 여러 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과 확률의 곱셈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요.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더해요 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또는을 넣을게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하는 정도여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덧셈만 하거나 곱셈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확률의 곱셈도 나와 있고 덧셈도 나와 있는데요. 덧셈만 하거나 곱셈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푸는 확률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다 각자들은 곱셈을 하고 나온 결과들을 모두 더해서 대답하는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덧셈과 곱셈의 구분이라기보다는 곱하는 상황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나중에 합산해야 되나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라는 거죠. 이거를 덧셈은 동시다, 뭐 동시가 아니다, 또는이다로 구분하시는 거는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론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이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 또는 3의 눈이 아닌 것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3의 눈이 일어날 때와 3의 눈이 아닌 게 일어날 때라고 하는데 3의 눈이 일어날 확률은 몇입니까? 6분의 1이었죠. 3의 눈이 아닌 게 나올 확률은 6분의 5였죠. 얘네들은 뭐 해야 돼요?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6분의 1과 6분의 5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건 A랑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일어나는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앞에 일어나는 일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 A랑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곱한대요 라고 해놨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그럼 영향을 주면 못 곱하나? 아니요, 곱합니다. 영향을 줘도 곱하고 영향을 주지 않아도 곱합니다. 다만 영향을 줄 때와 영향을 주지 않을 때의 곱이 형태가 조금 달라서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향을 주던 영향을 다음에 주지 않던 곱하기는 합니다. 다만 형식이 달라요. 자, 연속해서 검은 공을 2개 뽑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검은 공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검은 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공이 지금 안에 뭐가 있냐면 흰색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있는데요. 공을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뽑을 때 5개 중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데 자, 다시 공을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 행위에서 확률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안 바뀐 숫자로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꺼낸 공을 빼서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땐 확률이 바뀌어요. 그때는 처음에 5분의 2로 뽑고요. 검은 공을 하나 지우면 이렇게 남죠. 자, 이제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과 다음은 다르죠. 처음이 다음에 영향을 줬죠. 그때에도 곱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곱하기 할 때 숫자는 앞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쓸 때에는 단순히 그냥 확률로 한다고 이렇게 쓰는 건 서로 상황이 연관이 없을 때, 영향을 주지 않을 때고요. 이 텍스트를 쓸 때에도 사건 A의 확률에 A를 고려한 B의 확률이라고 곱하기를 하려면 그때는 영향을 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영향을 안 준 상황이 맞고요.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되면 곱하기 자체는 맞는데 확률이 다르죠. 앞의 상황을 고려한 확률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통합적으로 먹히는 설명 방식은 확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면 곱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곱할 때 앞의 상황에다가 뒤의 상황은 앞의 상황을 고려한 다음 확률이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에게 만족하게 되죠. 영향을 주었던 안 주었던 고려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거는 이 2가지 케이스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말이죠.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 번에 곱하기로 끝나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곱하기가 2-3가지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 정답을 얘기할 때는 그 케이스들 각자들의 곱을 다 해서 마지막에 얘네들을 모두 더하기로 모아서 대답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17번입니다. 보겠습니다. 1조에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들어가 있고 2조엔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이요. 1조와 2조에서 조장 1명씩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성별이 같을 확률은 이래요. 자, 성별이 같다고 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면 남자 뽑은 상황의 확률 구해주고요. 그리고 또 성별이 같을 때는 여자도 구해줘야 돼요. 아니, 곱하기죠. 그래서 이 각자의 확률을 곱할 땐 곱하기지만
확률을 구할 땐 곱하기지만 나중에 그 모든 확률을 다 대답할 때는 더하기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남학생은 3명, 여학생 2명이니까 총 5분의 3으로 갈 겁니다. 처음에 5분의 3으로 남학생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2조에서는 8명 중에 남학생을 뽑는 거니까 8분의 5에 해당하겠네요. 5분의 8, 8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학생은 5분의 2, 또 여학생은 8명 중에 3명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3, 5, 15, 2, 3은 6, 15와 6을 더하니까 21, 40, 40, 5, 8에 40, 40분의 2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념 81입니다. 확률의 정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정의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실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표현 방법. 앞으로 PA라고 쓰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이다. P는 probability라고 했죠. 퍼센트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셔라? 나오는 전체 상황 중 일어나는 상황,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을 분자에 넣어라 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로 해보죠. 뭐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비중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시킨 것은 전체 상황분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가은, 나은, 다은, 라은 4명을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 세운다. 순열이죠? 4 팩토리얼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 중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나은이와 다은이 사이에 한 명이 서 있을 확률은, 그러니까 4명을 세우는데 나은이와 다은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간대요. 물론 나은이와 다은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다은이 다음에 나은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3명을 묶어서 돌린다고 하고요. 그럼 총 4명을 돌릴 때에는 몇 팩토리얼? 일단 3명이 한 묶음과 나머지 한 명이니까 2 팩토리얼. 근데 나은이와 다은이끼리 자리 바꾸는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갈 사람이 가은인지 라은인지 골라야 될 2 팩토리얼이 있겠죠.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이 둘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 8이 되죠. 4 팩토리얼은 24, 24분의 8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전체 중에 일어나는 상황을 계산하는 걸 확률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문제에서 정말 통계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제시된 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자료로요. 다만 여기에 특징은 이걸 조사할 때 그 전체 경우의 수가 크면 클수록 이 실제 통계 자료는 그냥 수학적 계산에 수렴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몇이라고 하냐면 6분의 1이라고 해요. 근데 주사위를 6번 던졌다고 해서 1의 눈이 정말 한 번만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6번 던져서 1의 눈이 3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사위를 한 6만 번이나 한 6억 번 정도 던지면 그럼 대략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 6분의 1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지면 결국 이것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다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사항이고 문제에서 자 통계적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요. 그때는 통계 자료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거를 했고요. 뭐뭐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확률은 몇이에요? 라고 하면은 조사된 자료로 대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1차 면접까지 합격한 인턴직 지원자가 최종 면접까지 합격할 확률은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분의 이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질문입니다. 2560분의 40이라고 했고요. 4랑 256 약분하면은 여기 64? 그죠? 어차피 00 약분되니까 64분의 1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자 통계적 확률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분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료가 나오면 자료 보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로 순열 조합 같은 거 이용해서 계산할 거거든요.
아니면 단순한 곱하기 나요. 그래서 뭐 확률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전체분의 특정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개념 81 볼게요. 임의의 사건 A를 딱 지정했을 때, 자, 우리가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이 사건은 무조건 안 나올 상황부터 무조건 나올 상황까지를 가진다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한번 했었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게 확률이 100%라고 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과 물어보지 않는 걸 같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건 0이라는 얘기는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거는 확률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였습니다. 자, 확률을 언제 더한다라는 건 구분할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합산해야 될지, 이게 전체 상황을 나중에 합산해야 할지 아닐지의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용어가 나오면 더하기를 한다,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요 개념 81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배반과 독립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건 A랑 B가 배반 사건이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집합적 기호가 들어가니까 좀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 파트가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좀 거부감이 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 우선 당장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확률이 다 같이 일어날 확률이 몇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확률이 다 같이 일어날 확률이 몇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 각자가 일어날 확률들을 더한 다음에 2번 겹쳐서 더한 건 나중에 빼주세요라고 얘기한 설명이 이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계산은 언제만 통하냐면 둘이 겹치는 게 있을 때만 통하죠. 겹치는 게 없으면 나중에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게 없다는 걸 명칭으로 정했는데 바로 그게 배반 사건입니다. A랑 B가 배반 사건이요라는 거는 둘이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뭐 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이게 이제 모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합인데요. 모두 일어날 확률은요, A랑 B랑 더하면 돼요. 왜냐하면 A랑 B는 겹치는 게 없거든요 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이게 몽땅 다 좀 집합 기호인데 겹친다는 의미,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파입니다. 파이라고 읽지 않고요. 그냥 없어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배반과 독립은 다르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반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독립이라는 단어는 서로 겹치는 게 없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독립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요걸 좀 추가해 놨는데, A랑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없는 게 맞아요. 둘이 겹치는 게 없는 게. 하지만 A랑 B가 독립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독립이라는 애는 겹치는 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겹치는 것을 계산할 때 A가 일어나는 것과 B가 일어나는 것의 확률을 곱한 것이 겹치는 것이다가 독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배반은 겹치는 게 없는 거고요. 독립은 둘이 곱해서 겹치는 확률이 나오면 독립인 겁니다. 아예 다르죠. 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어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용어가 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배반은 겹치는 게 없는 것, 독립은 둘이 곱한 확률이 겹치는 확률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요것, 그래서 일단 독립 사건이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을 곱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독립을 사용할 거고 우리도 모르게 배반을 사용할 건데 명확히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사건 말씀드렸죠? 이건 왜 얘기가 나왔느냐? 여사건, 나머지 사건입니다. 이거 한자로 남을 여자죠. 나머지 사건이고요. 이게 나머지라는 의미입니다. A가 아닌이란 뜻이 돼요. 이 설명은 왜 나왔다?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나머지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쉬운 계산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건을 계산할 때는 전체에서 그 나머지를 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할 때 원한다면 이걸 해 라는 겁니다. 원하면 이걸 해. 그래서 우리 보게 될 연습 문제도 이제 그런 상황이죠.
동전을 4번 던질 때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 그럼 뒷면, 동전을 4번 던지잖아요. 그럼 뒷면이 적어도 한 번이니까 한 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를 해야 되지만 얘가 말하지 않은 상황은 뭐겠습니까? 뒷면이 안 나오는 거겠죠. 뒷면이 안 나오는 상황. 그럼 모두 뭐겠습니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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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이겠죠. 동전을 4번 던지면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전은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이니까 4번 던지면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몽땅 다 앞면인 상황은 그냥 한 가지인 거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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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이요. 이게 얘가 말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걸 전체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1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빼는 겁니다. 그럼 16분의 15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 문제든 경우의 수든 나머지 부분과 같이 고려해서 편한 걸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서 일단 확률 좀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은 그냥 심플해요.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중에서 일어난 상황을 계산하는 것은 확률, 그리고 확률은 퍼센트로 쓰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하나로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반과 독립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뒤에서 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뒤에 단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